총리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이인덕 판사는 소상공적 부총리가 항의할 때 함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었어요? 형식적인 국무회의에서 더 나아가 반대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딱 도착한 국무위원들한테 의견을 진술해보라 이런 기회는 왜 비건 말 안 했습니까? 새로 온 국무위원들이 말할 기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하는 윤석열 말릴 것도 없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늦어진 이유도 확인했습니다. 아니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게 결국 못한 겁니다. 안 됐다는 건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뭘 하셨는데. 계속 추궁당한 한 전 총리는 사후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만 7번 반복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동에 대해 박물관에 두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최후 진술과 특검 구형을 포함한 결심 공판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군인도 공무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앞으로 법에 명시됩니다. 우리도 받지 않습니다. 12.3 때처럼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른다며 발빼는 군인도 앞으로는 500m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령관들. 명령하면 정상으로 승하는 불길한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명령이 300m 앞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헌법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안은 2회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도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정부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부터 있던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이유를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위법한 지휘 감독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거부한 사람한테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거든요. 낡은 복종 의무도를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교사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안전장치라는 환영과 함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공직사회 혼란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건희 씨의 종료 차담했던 사회수석 학부무마 시기엔 교육부 차관이었던 장상윤 씨가 오늘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두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현주 기자. 김건희 특검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 전 수석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김건희 씨의 종료 차담의 의혹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막류에서 여러 외부인과 차를 마시고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는 휴관이고 일반인 관람이 제한된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당시 장상윤 사회수석 기수직 비서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자세한 부분 요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 전 수석을 부른 두 번째 이유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의 학교 공격사건 부마 의혹 때문입니다. 장 전 수석은 교육부 차관이던 2023년 7월 20일 김건희 씨와 한번간 통화했습니다. 김 씨 측근인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 학폭 사건에 연루된 직후였습니다. 장 전 수석은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폭 처분 후마 요청은 500m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특검팀은 장 전 수석 조사등을 마무리하면 관련 혐의로 김건희 씨를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300m 앞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여론조사 및 대답 및 수사가 거의 끝나갔다. 빠르면 이번 달 오 시장을 해소할 전망. 김재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5월 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기본 잠시 후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 시장 캠프 실무를 총괄했던 최측 등 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들 모두 명시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영수증 요청을 하시나요? 한적 없어요. 시장한테도 전화를 하잖아요.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줘주고 내 이름으로 생각해서 내가 필리핀 받아본 게 무슨 명 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4차례 전화에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며 오 시장이 전화로 선거법 때문에 비용을 직접 못 줘 김한정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리러 갔다고 500m 앞 좌회전입니다. 김 씨 카드 내역을 조사한 특검은 이날 김 씨가 오 시장 자택 근처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 시장을 만나 비용 대납을 부탁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김 씨를 만나지도 않았고 대납을 부탁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친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오 시장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GTBC 김지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늘 부동기가 생길 정도로 조사 조치하는 아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남편 이야기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핵심 주장은 아내 상태가 심각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의혹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직접 말했던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동생을 마주한 언니는 충격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재검색합니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JTBC는 아내가 병원에 실려오던 날 작성된 의료 기록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남편은 출동한 119 대원에게 3개월 전부터 양쪽 다리가 괴사돼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의식이 저하돼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부인은 소파에 앉은 채로 발견됐는데 3개월 동안 앉아서 생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기록엔 숨지기 직전 몸 상태도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에 공기가 들어차고 양 다리는 썩었으며 온갖 장기가 제 기능을 멈췄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3개월 동안 체중이 30kg이나 빠졌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골이 이렇게 앓는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고 다리도 뼈밖에 없었고 몸도 생긴 거 같아요. 부검 결과 사인은 폐혈증에 의한 쇼크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취재진에게 사진을 공개하며 되물었습니다. 부검하는 당시에도 구더기가 나왔대요. 어떻게 사람 못 살았는지 이거 모를 수 있어요? JTBC 양정치입니다. 동국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대자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교가 발칵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교수의 반응이 황당합니다. 수업에서 배제되자 피해자가 아닌 학생들은 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강의를 계속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자들과 현장 답사를 함께하는 열정 있는 교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 활동을 잘 받아주시고 학교 안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데리고 다니시고 하지만 답사 기록에서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수에 내려가는 곳을 경찰관이 만들어서 수치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과가 되게 특수해요. 엄청 수습하고 전공 중에 단계 3개를 그리고 원수업이 있고 저희 졸업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스스럼 없었습니다. 단계 없을 때 목소리가 셀수 없게 정도로 그런 언니가 있는데 분명히 좋아서 시켰는데 그때 그 언니가 들어오고 나서 많이들 했죠. 참다 못한 학생들은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축소하세요. 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학기 수업 배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반성은 하지만 강의는 계속하겠다며 반발하고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위해 사무실을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동국대는 다음 달 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진도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영희입니다. 좋은 아빠, 친절한 관장으로 불렸던 30대 태권도 관장이 탈의실 모습을 불법 촬영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불법 촬영물의 일부가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어디까지 또 얼마나 유출됐을지 몰라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카메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30대 남성인 관장이 설치한 카메라에서 숙련치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에 다니던 단원들이 피해자였는데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명이 넘습니다. 영상량이 워낙 방대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불법 영상 일부가 해외 사이트로 유출된 걸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영상 3건 정도를 확인했다며 곧바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이 있습니다. 영상을 피해자가 직접 발견해 경찰에 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상이 유출됐는지도 당장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관장은 경찰에 영상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 카메라가 해킹당했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출 경로와 규모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배현진입니다. 법정을 보는 전방에 법원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진과 재판장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를 향한 욕설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차마 듣기 힘들 정도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선수. 이진관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은 위자료 소송까지 청구했습니다. 감시 선고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물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총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 욕설을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저런 어린이들 한동안 제가 진짜 저런 거 가지고 가면 저거 좀 상처까지 이런 거 조롱해줘요. 마무리야. 일제 강점기 순사까지 끌어오고 외부까지 거론하며 낙마를 퍼붓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생깁니다. 500m 회전 교차로에서 전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막판을 법원 전체로 선합니다. 진관이나 그 진관이를 싸우고는 서울중앙지검법원에 1대1로 붙어보자고 법원장한테 300m 회전 교차로에서 전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법적 모욕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면서 선처 없이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징계해달라며 그 사유를 듣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내놓은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팩트체커 김대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뭐가 특별합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직원들 범죄됩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이 직원을 즉각 구속하라.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죠? 네, 어제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이 낸 입장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은 법에 따라서 김 전 장관이 출석한 재판의 동석을 300m 좌회전입니다. 거부했다. 예, 자, 적법한데 이유 없이 거부했다. 맞는 주장입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참여권, 이건 피고인의 변호인,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참여권을 주장한 재판. 이 안에 김용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위에 한덕수 총리의 내란 재판이었고요. 김 전 장관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변호인과 등록할 수도 있기는데요. 그것도 증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네, 자, 피고인이 아니라 이 재판에서는 증인이기 때문에 네. 하게 안 되고 또 증인이더라도 피해자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500m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불납니다. 이 법정은 방지권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응하십시오. 네, 그래서 감시 명령까지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미 과거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번 재판장의 판단이며 재판 대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방송권을 제한한 게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예. 아니 공개재판 아니냐, 공개재판인데 왜 방청권 가지고 판단하느냐. 정말로 독재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적 분위기. 네, 하지만 이것도 우리 대법원 규칙에 이미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재판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방청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용할 수 있고요. 소란을 피울 경우 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규칙이 적용돼서 변호사는 물론 방청객 중에서 실제로 퇴정 명령이나 감시 명령을 받은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예. 자, 쭉 들어보니까 한자성어 두 개가 생각이 나네요. 적반하장, 포함치.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은 경북 구미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까지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가세에서 최현수입니다.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구미역 광장 집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에 부동산 정책과 안보 문제까지 끄집어내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북한에게는 간쓸게 다 빼주고 대한민국까지 살아넘기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방송 지지층만 쫓는 장외 집회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이렇게 맞섰습니다.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범준 부산시장 등 당장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도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한 상황. 장 대표는 이런 요구에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런 가운데 3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지방선거 새 경선으로 중도층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당내에선 폐쇄적인 정당으로 비춰질 거라는 반대와 국세 확장이 필요한 일이라는 진정이 동시에 나오는데 장 대표는 새 경선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JTBC 최윤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TF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TF가 만들어지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원들이 일찍 안 대표를 먼저 의결시켰습니다. 안건을 구두로 발휘해 절차적 하자라는 논란까지 불러냈습니다. 김지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에 찬성해 내란 특검에 고발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정부의 헌법 존중 TF에는 인권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자체 TF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3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한정훈 의원이 회장 긴급 구두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표결에서 안건을 발의한 3명에 이어 병정의 김용직 위원, 안창호 위원장까지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반대한 6명 중 5명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했던 위원으로 TF가 그려질 경우 조사 대상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300m
일주고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안건을 당시 상정에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서는 잠시 후 발안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유턴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길을 건너던 그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잠시 후 향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휘발진을 주장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입니다. 흰색 SUV가 속도를 줄이더니 서서히 유턴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도로로 거의 다 넘어와서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돌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놀란 듯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지금같이 같은 여기서 상상을 못하니까 사람들 노래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부산 남구 우암동의 한 상거리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 곳입니다. 사고 차량은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맞은편 아파트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기름이 그 엔진 기름이라 엔진 기름 여기 와가지고 이거 난방판이라 난방을 찍히거라. 이 사고로 7살 초등학생 딸이 숨지고 어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km만 거기서 나고 경찰이 그거 살려있어요. 아, 그한테 자기도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 딸이 우선이니까. SUV를 본 50대 남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이 그 문을 열어주고 물어본 거라. 왜 그러냐고.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음주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기입니다.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제주 5도 돌진 사고의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엔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도에 도착한 도항선 갑판 왼쪽을 따라 승객들이 내립니다. 뒤따라 흰색 스나타가 내려가더니 대합실 방면으로 급가속을 합니다. 이 돌진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60대 스나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운전자는 렌터카 RPM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대로 앞으로 나간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전장 CCTV 영상엔 당시 스나타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급발진과 페달 오조작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일단은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요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 예정입니다. 또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8년 만에 허용한 우도 렌터카 운행 후 다시 범하 위에 올랐습니다. 섬 속의 섬으로 이름난 우도는 밀려드는 렌터카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골머리를 앓은 곳입니다. 교통사고도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외부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우도 운행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생계형 민원이 쏟아졌고 다시 허용한 지 석 달 만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은 도로에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매일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이거 해변에까지 둬서 이렇게 들어가지도 안 해. 하나 몰라라 여기. 제주도는 도항선에서 승객과 차량 하차를 금지하고 밀집 구간 차량 통행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탄입니다. 일본에서도 돌진 차량이 시민을 덮쳤습니다. 전시된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그대로 인도를 들이받았는데 사람이 튕겨져 오를 정도로 큰 충격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도쿄 정원석 리포터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을 뒤따르던 흰색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そういうことが走っていくところにその時に普通の人だとそんなに急いでね飛んでいく人いないでしょ。 일본 도쿄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번호판도 없는 차를 몰고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행인과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区役所の前の信号でまず人引いて、ここに上がって、この信号までゆっくり走って上がって、信号のところで、一人引いて、人も渡って。